한글 프로그램이 여기에서 제발 복수하지 마세요 이렇게 줄줄줄 얘기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찾아보니까 1960년대 있죠. 이때가 바로 대해적의 시대였다고 합니다. 저도 몰랐는데 해적판의 시대, 크랙의 시대, 그리고 복사 붙여넣기의 시대, 그리고 복돌이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잠깐 복돌이, 이 복제판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볼 건데, 이들의 이제 사고방식이 조금 다르대요. 사고방식 자체가 우리와는 다릅니다. 훔치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사느냐 식이죠. 범죄가 곧 생활 방식입니다. 그쵸? 이게 마치 그런 느낌 아니에요? 어떤 지역에는 자전거를 엄청 훔친대요. 그래가지고 자전거를 왜 사? 길거리에 있는 공용 따릉이, 다른 사람의 자전거를 타고 거기다 내려놓으면 되는 그 마인드죠. 훔치면 되는데 왜 돈을 주고 사? 사고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라고 하죠. 그리고 웃긴 댓글 봤어. 아닌데요? 파일조 정품 에디션이거든요. 가끔 이러신 분들이 계세요. 진짜 여러분들 주변에서 못 보셨어요? 아닌데 나는 불법 프로그램 아니야. 나는 파일 디스크에서 다운받았어. 나는 파일 디스크에서 결제하고 정정당당하게 포인트 주고 산 거야. 그래, 공짜는 아니지. 공짜가 불법이고 나는 돈 주고 샀다니까? 있어요. 심지어 진짜 있어. 놀랍게도 이런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 물건을 만든 사람이 파는 곳, 불법적인 경로 있죠. 파일 공유 사이트라든가 거기서 다운로드 받는 건 다 불법입니다. 아셨죠? 참고로 그런 웹 공유 디스크 이런 데 있죠. 저는 그런 거 쓰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악성 코드, 뭐 랜섬웨어 이런 해킹 프로그램들이 거기에서 아주 쫙쫙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절대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공감 가는 게 있어서 가져왔는데, 복돌이와 스팀 유저의 차이. 복돌이 사서 안함, 스팀 유저 사서 안함. 그의 손에 쥐어지는 목걸이, 라임. 그쵸? 저도 게임 사고서는 절대 안 하거든요. 근데 복돌이도 사서 안 하죠. 똑같아. 똑같이 사서 안 함. 근데 이 복제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한다면, 사실 우리가 컴퓨터에서 하는 복제는 데이터 복제죠. 그러니까 정보의 복제란 말이야. 그쵸? 물건을 똑같이 따라 만드는 거랑 좀 다른 결이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예를 들어 제가 AABB라고 라이브에서 얘기했는데 그 내용을 누군가 어디에서 AABB라고 똑같이 말하면 그게 복제라고 보는 거지. 정보를 복제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와 좀 비슷한 유사한 복제를 제가 하나 가져와 봤는데, 세계 최초의 복제 사건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릴게요. 음악 복제.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모차르트죠. 미제레레는 고난 주간 동안 오로지 바티칸의 시스티나 성당에서만 연주되도록 작곡된 것으로 한 세기가 넘도록 연주법을 극비로 유지를 했다. 14세의 모차르트가 단 한 번 듣고 모두 기억해서 악보로 만들기 전까지는 그것이 인류 최초의 불법 복제 음반이었다. 음악도 어떻게 보면 정보인 거잖아요. 그 정보를 다 듣고 머릿속에 기억해.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악보로 써. 거의 이제 뭐 컴퓨터지, 녹음기지. 그러니까 이런 복제가 막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정보의 복제를 아주 엄격히 막기는 쉽지 않다고 봐요. 이런 사례만 봐도 그렇고. 그래서 사실 제가 보기엔 좀 후처리가 좀 더 중요한데,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 하나만 더 볼까요? 최초의 영화 불법 복제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거 아세요? 1902년 조르주 멜리에스가 감독, 각본, 주연을 맡아 만들어낸 영화 달세계 여행이라는 여행이 있대요. 최초의 낭만주의 영화라는 평을 듣는 작품이며 최초의 SF 영화, 10분이 넘는 상영시간 등 당시에는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화였대요. 10분이 넘으면 엄청나게 충격적인 영화래요. 멜리에스 감독은 당시 이 영화를 미국에 배급해 돈을 벌려고 했다. 그러나 멜리에스 감독이 이 영화를 미국에 배급하기 전 어떤 사람이 영화를 무단복제해 팔아먹어서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기록에 남는 인류 최초의 영화 불법 복제다. 이 무단복제범의 정체는 바로 토마스 에디슨. 에디슨이 최초의 이제 불법 복제, 그러니까 누누의 계통을 잇는 거지. 누누의 시초, 누누의 아버지 토마스 에디슨. 이 토마스 에디슨의 영향으로 이 누누 스터디까지 오게 되었죠. 누누 TV, 누너 스터디, 이렇게 누누의 계보를 읽는 그 시초가 이 토마스 에디슨이었다 라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또 재밌는 것도 하나, 이 복제를 합법인 곳도 있어요. 러시아, 게임, 영화 등 불법 복제 합법화. 그럼 이제 여기는 불법이라는 단어가 빠지겠죠.
러시아에서는 불법 복제라는 단어가 없는 거야. 이제 러시아는 복제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다. 해적판이 아니라 복제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서방 제재를 피하기 위해서 불법 복제를 만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는 이제 누누 스터디, 누누 TV 이런 게 이제 러시아에서는 합법화, 그리고 오히려 장려할 수도 있는 거지. 이 누누 TV가 러시아로 넘어가면 이제 러시아에서는 합법적으로 돈을 받고 정기 결제를 받으면서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러시아에서는. 여러분들 가슴에 한번 손 얹고 한번 제가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불법 영화 혹은 게임 크랙 버전 쓰시는 분 계세요? 제가 얘기했죠? 1990년대, 2000년대 초만 해도 대해적의 시대였어요. 대해적의 시대. 이때는 게임을 돈 주고 사는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게임은 무조건 다운로드를 받는다. 그래서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임이 있다. 해리포터 게임이 하고 싶다. 그러면 해리포터 다운로드 받는 법 하면 인터넷에 또 다 나와 있어. 게임 크랙 버전이 있는데 요새는 게임 크랙 버전을 안 쓴대요. 그 이유를 제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이게 맞대요. 90년대 CD 넣고 설치하고 패치 받고 CD 빼면 이제 실행이 돼. 근데 복돌이는 ISO로 설치하고 패치하면 CD 없이 그냥 설치 바로 가능. 요즘 비교 vs 정돌 더블클릭 끝. 복돌 다운로드 받고 패치 받고 크랙 씌우고 그쵸? 그러니까 요새 스팀이, 저도 스팀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이 게임하기가 진짜 편한 것 같아요. 돈 주고 사는 것도 편하고 게임을 실행하는 것도 편하고, 그래서 요새는 노력값이지. 그쵸? 그리고 게임이 옛날에 비해서 돈이 별로 안 오른 거 여러분들 아세요? 여러분들 요새 게임이 5만원 하면은 와 되게 비싸다라고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제 기억에 옛날에 장난감 가게, 토이저러스 막 이런데 가면은 게임 CD를 팔았거든요. 그때도 게임이 3만원? 막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제가 어렸을 때랑 10년 20년 전이랑 요새랑 게임 가격이 크게 안 오른 것 같아. 제가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게임 가격이 좀 싸게 느껴지기도 하고, 스팀에서 사면은 실행하는 것도 쉬워. 그리고 친구들이랑 게임도 같이 할 수 있어.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게임 같은 경우 크랙 버전을 안 쓰긴 하죠. 보안하는 사람들은 진짜 공감 가는 거 하나 있는데, 대표적인 크랙 툴 바로 아이다, 헥스레이가 있습니다. 이게 진짜 유명한 프로그램이거든요. 아이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프로그램 리버싱 할 때, 프로그램 분석을 할 때, 바이너리 분석할 때 거의 무조건 사용하는데, 놀랍게도 내 주변에 전부 다 아이다 써. 근데 정품을 산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한다. 그렇지 않아요? 심지어 대학생들도, 공부하는 학생들도 다 아이다 써. 직장인들도 다 아이다 써. 전부 다. 우리 알고 있는 친구들 누구나 다 아이다를 쓰는데 돈 주고 산 사람은 진짜 드문. 왜냐면 지갑이 적당히 편해야 우리가 정품을 사는데, 이게 지갑이 압도적으로 편하잖아요. 그러면 크랙을 쓸 수밖에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27만원이잖아 27만원이랑 10만원이랑, 그러니까 한글 프로그램을 27만원에 내가 주고 산다고 생각했을 때 좀 부담이 된단 말이죠. 이게 압도적으로 편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정품이 10만원이야 정품이 10만원이면 크랙판 5만원이야 그래도 크랙판 사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그래도 정품 쓰는 분 있을걸요? 10만원이면? 물론 개발 비용이 많이 들어서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이게 너무 비싸면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 마치 그런 느낌이지. 우리는 언제나 그렇듯이 답을 찾을 것이다. 기업에 들어갔는데 우리는 크랙 버전 쓰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기업이 있어요. 그런 곳에서는 기드라 씁니다. 혹은 라데어 쓰거나. 근데 압도적으로 아이다가 좀 더 좋은 것 같긴 해요. 디컴파일 기능이 이게 훨씬 더 좋은 것 같긴 해. 하지만 무료 버전 기드라도 훨씬 좋다. 기드라가 예전에 엄청 센세이션이 있었는데, 뭐냐면 NSA 툴로 이슈가 있었어요. 뭐냐면 NSA라는 미국 정보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정적 분석 툴, 해킹 툴을 공개하겠다 라고 해서 사람들이 대박, NSA에서 사용하고 있는 해킹 툴을 공개한다고 막 엄청 두근두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기드라가 나왔어. 두둥 하고.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거야, 이거. 심지어 로고도 우와 뭔가 있어 보여. NSA에서 사용하고 있던 툴이야. 그래가지고 이 당시에 NSA가 해킹 도구를 오픈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기대하고 이게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썼어요. 무료
무료니까. 근데 저도 써봤거든요. 근데 왜 무료이고 왜 공개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 왜 공개를 했는지 알 것 같은 느낌? 미안하지만 근데 좋아요. 기능이 좋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불편했던 거는 좀 느리더라고요. 바이너리를 분석하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렸던 느낌. 뭐 하려고 하면은 버벅버벅 오래 걸리고, 그 아이다는 뭔가 빠릿빠릿한 느낌이 있었다면 얘는 살짝 굼뜬 느낌, 몸이 무거운 느낌이 좀 있었어요. 하지만 무료 툴 중에서는 그래도 저는 가장 좋은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크랙 버전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러면은 기드라를 써도 좋아요.